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NHK는 북한이 오늘 평양 인근 순안 지역에서 동북 방향으로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은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예상대로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더구나 어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를 21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 발표 있은 지 하루 만에 다시 북한은 도발을 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미사일과 핵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과도 맞아떨어지는 도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요새는 한 주라도 위기감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씁쓸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평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계속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의 동북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 역시도 지난번 역시 순환 29일인가요? 네. 그때처럼 IRBM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을 통과해서 태평양을 지금 비행하고 있다는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일본 네. 동북부 지역을 이제 통과한 거죠. 네. 바로 이제 홋카이도와 네, 이제 맞습니다. 그 해협을 이제 통과해서 갔는데요. 이게 이제 그 IRBM이었거든요. 네. 화성 12형 아니었겠습니까? IRBM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는 조금 거리가 짧은 중장거리 네.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거의 준 ICBM급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쏘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평양 이제 순환 비행장에 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아직 순환 비행장인지 확인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순환 비행장에 쏘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그 정면 반발하고 나선 이런 모양새인데요. 자, 유엔 안보리가 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 국제사회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당히 좀 여러 숙제를 좀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 발표가 될수록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제재가 완전히 예를 들면 완전한 원유 공급 중단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 핵과 미사일을 빨리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속 그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상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6차 핵실험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 무슨 카드를 더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또다시 그 이제 제재안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굉장한 그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원유 이제 금수 조치를 할까 이런 극단적인 이제 그 계약 처방이 좀 남아 있는 건데. 네.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이제 계류를 한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또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효용성이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고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텐데 과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하는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게 더군다나 또 이게 참 우리 정부로서는 선의로 말해요. 어제 그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을 21일 날 결정하겠다.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런 도발을 한다라는 건 사실 이걸
참 북한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니 사람의 성의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근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그 남측, 즉 남한 측의 이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변수에 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가는 데까지 가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분명히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미국의 입장, 미국의 대응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게 뭐 거의 뭐 IRBM급이 확실해 좀 보이죠. 네. IRBM급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지금 속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지금 발사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무2, 현무2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무2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과거에 제시는 했었지만, 국회에서 조금 입장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도 핵무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어제 CNN하고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주요 그 쟁점이 됐었는데요. 네. 어제 그 청와대에서 그 미국 CNN과 그 인터뷰를 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북한의 그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이 전술핵을 다시 그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그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가진 이제 인터뷰였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그 핵에 대해서 우리도 그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이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동북아 전체의 그 핵 경쟁을 그 촉발시켜서 그 동북아 평화와 그 안정을 그 좀 좌해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죠요. 문 대통령은 대신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그 대응해서 한국의 그 국방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생각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첨단 무기 도입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이제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죠. 예. 지금 NHK가 계속 속보로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방금 들어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홋카이도 방향으로는 쐈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계속 일본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해협을 이제 바로 그 홋카이도와 네. 일본 이제 그 혼주라고 하죠. 예, 예. 네, 그 혼주의 그 해협 사이를 이제 그 통과하는 그 경로로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14분에서 17분 사이에 낙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 IRBM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아까 6시 59분경 한 7시 정도에 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면 이건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아침 방송에 꼭 맞춰가지고 그냥 발사를 하네요. 아마 우리 방송을 되게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는데 의식 안 해도 네. 좋으니까 좀 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국내 정치 문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고. 본인은 일단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은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좀 담담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담담하게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해석을 주고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 기자들에게 너무 그 정무적 판단이나 그 계산을 하지 말고 이 담담하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문 대통령 발언은 그 박 후보자 그 거취와 그 김명수 그 대법원장 후보자 그 임명 동의를 연기하지 말고 그 사안별로 대처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이제 그 청와대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청와대는 어제 그 국회의 그 부적격 의견이 담긴 그 박성진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일단 송부는 받았지만 지명 철회 혹은 임명 강행 등 이 거취 결정을 좀 유보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국회의 그 부적격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
좀 유감의 뜻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어허. 이 보고서를 존중은 하지만 박 후보자의 그 중소기업 그 정책 역량 등에 대한 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 인사 참사로 규정을 하고 인사 라인을 그 문책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른바 청와대 그 인사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선을 분명히 긋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 인사 문제로 전국이 꽉 막히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풀 핵심 키로 불리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이 인사 문제 지금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 문제, 일정, 이런 거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논의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2,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14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고, 저희 당에서는 12, 1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고 의원들끼리 좀 진지한 토론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요,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하고 청와대는 최소한도, 네. 제가 이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인가요? 네, 박성진 후보자. 이 후보자의 문제를 실제로 하나의 맞바꾼다기보다는 신문 표현입니다. 이건 오늘 아침 조선일보 표현이 이 사석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그 두 가지 문제는 전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전혀 하고요. 연기가 안 된다. 네. 왜?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네. 결과 청문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 부적격으로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하든지 하는 그런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각 당에서 또 각 의원들이 내용을 보고 결정할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고 연기가 될 수는 없다. 그죠?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사과라는 게 지금 추미애 대표의 사과입니까? 누구의 사과입니까? 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인데요. 지난 김희수 헌재 소장의 표결 이후에 저희 국민의당에 대해서 적폐연대 그리고 땡깡 부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셨어요. 김희수 헌재 소장의 표결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김희수 헌재 소장의 헌법소장의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 추천에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을 3대 3대 3으로 구성하라는 헌법의 원리가 무시되고 4대 3대 2의 구성이 돼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헌법 정신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었고,
이런 우려에 대한 그 답변 내지는 토론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이듯이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패권적인 식의 그 기초해서 적폐연대다, 땡깡 부리기다 이런 식의 왜곡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난이 너무 잘못됐고 저희의 그 정당한 논란과 헌법 정신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지 않은 자세에 대해서 사과 없이는 더 이상의 어떤 협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조금 그 논의 얘기인데요. 갑자기 네.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땡깡 부린다라는 땡깡이 이게 우리나라 말 아니죠? 이게 일본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방송용어로도 부적합한 용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막 요새 이 얘기가 막 오가기 때문에 이 부적합한 용어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이 착잡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사과를 만약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예?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오케이 하실 겁니까?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헌법적으로 저희들에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속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오늘 오전에 발사한 북한 발사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2,000km 지점 태평양에 낙하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점 지금 속보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문제이고요. 예. 이 사과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국민의당이나 또 타 당과 국회의 일정을 위해서는 상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과 없이는 협의의 상대방으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당사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협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의 절차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표결에는 이제 가실 텐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율투표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근데 자율투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당론으로 안 하고 자율투표하실 모양이죠? 네, 저희 당은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 당론을 강제해버리면은 그 인사와 관련해서 살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 헌법적인 문제점, 또 입법기관으로서 살펴야 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는 그런 과정이 생략돼 버립니다. 예, 그러한 과정의 생략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 그 국민의당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을 하면서 서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가면서 자율투표를 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율투표를 이번에도 하겠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자율의사에 맡긴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자율투표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때문에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뻑 하면은 당론으로 투표해라 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사실 자율투표가 바람직은한데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을 봤을 때 자율투표할 때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럴 때 자율투표하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 자율투표를 임하면서 그냥 의원 개인에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사전에 여러 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헌법적으로 또 입법기관인 우리가 살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쟁점을 종합해내는 쟁점을 좁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구성의 문제가 헌법 정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쟁점 속에서 토론을 거쳤고요.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지금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소신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중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다만 그 경력에 비추어서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그 김영현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부적절하게 지금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사법부 인사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적격 의견이 우세합니까? 부적격 의견이 우세합니까? 지금 적격, 부적격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적으로 의사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분위기고요. 지금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지금 큰 상황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부적격 의견까지 채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정말 참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참사에 대해서 스스로 저희들이 먼저 지적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스스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청와대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지금 말이에요. 북한이 오늘 아침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합참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미사일 최대 고도가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 3,700km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 예를 들면은 지금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21일 날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했죠. 네. 국민의당 거기에 환영했죠. 저희 당의 입장이 나간 건 아니고 박지원 대표께서 박지원 전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미사일 쏘고 난 다음날 미사일 쏘는 거 이거는 국민의당 그럼 입장 정리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환상이나 상상을 버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이런 호전적인 태세 그리고 제어가 되지 않은 태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은 정말 전혀 어떤 태도 변화를 할 만한 지금 그런 의지도 조금도 없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실 인식을 냉철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날라온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영토 내 북한 미사일 낙하물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일본 관방장관은 역시 일본 항공기와 선박 피해에 대한 보고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8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고 있고요. 일본 아베 총리는 지금 일본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다소 서늘한 금요일 아침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가는 길 시흥요금소 부근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뒤로 밀려 있습니다. 서울 도심 경인도에서는 결의공원 입구에서 신도림역 가는 길 4차로에 사고 소식 들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성산로가 연인아들목에서 봉원고가차도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세문안도 양방향으로 서대문 지나는데 밀립니다. 통일로 따라 서울역 가는 길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녹번역에서 홍은사거리 지나는데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어제 내년 초등학교 교사를 4,088명을 뽑겠다.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전 공고보다 인원을 증원했지만 올해보다 1,934명이나 크게 감소했다는 건데요.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임용절벽 해소를 위해서 사전 예고한 105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385명을 뽑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하지만 내년 서울 초등교원 임용 응시자가 1,000명을 넘는 상황이라서 임용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1,934명. 예? 이게 올해 이제 전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뽑는 인원인데요. 그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지난 4년 동안을 돌아보면 네. 교대 졸업생 대비해서 2014학년도부터 1.5배, 1.6배, 1.7배, 1.4배 이렇게 아주 과도하게 많이 뽑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뽑았던 이유가 수요가 있었던 측면보다는 뽑아서 이게 적체를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또 최종 발표를 보니까 교대 정원보다 더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응시할 인원이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서울은 몰리는 것처럼 보이냐면 네. 현직 교사들이 대거 이탈을 하죠. 또 지역 교대생들이 각 해당 지역에 보지 않고 서울 경기가 워낙 많이 뽑으니까 몰려들어서 네. 여기 경쟁률은 올라가고 지역은 계속 지금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넘쳐나고 다른 지역은 모자르고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전국 교대생들이 남아 도는 게 아니라 네. 교대생보다 지금 계속 1.5배, 7배 이렇게 몇 년간을 많이 뽑았어요. 네. 그래서 이미 남아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뽑으면 이제 결국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서울 경기로 보려고 할 거고 현직 교사까지도 다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자꾸 임용절벽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임용절벽이란 말은 뭐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갑자기 줄이는 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교대에 지금 국가가 예상을 해가지고 교대생을 과거에 비해서 현재 40% 이상 줄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놨는데 교육청들이 그 사이에 너무 과도하게 뽑은 거죠.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이게 이 대학도요 2020년부터는 학생들이 확 떨어지거든요 숫자가 재작년에 비하면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도 이게 대학을 없애야 되는데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부족하다. 전 이게 조금 왜냐하면 예. 전국 교대생은 의대생처럼 일단 예. 졸업하고 나면 어디에든지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광주교대생도 서울에 와서 시험 볼 수 있다. 그렇죠.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주로 도지역은 근무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지역을 보는 대신에 서울 경기가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거의 한동안 교대 졸업생 정원 대비해서 60-70%를 서울 경기가 뽑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를 가지고 지역이 나눠야 되니까 지역이 미달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대생을 대거 더 많이 늘려야 되느냐. 근데 예. 또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대생 많이 배출해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인력 낭비고 국가 예산 낭비잖아요. 예. 그래서 교대도 초등 담임을 배출을 하는데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핵심이 이 서울에 이번에 그 임용 절벽이 핵심이 됐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도지역의 미달 사태, 현직 교사 이탈 사태가 더 핵심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현직 교사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지역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부활을 해가지고 현직 교사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교수님, 지역 가산점이 뭐예요? 광주 교대생이 광주하고 전남을 볼 때 예. 이제 내년부터는 6점을 주게 됩니다. 자기 지역에서 볼 때? 예, 근데 이 100점 만점에 6점이 아주 큰 거잖아요. 크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걸 1차 시험에서만 하고 최종 합격 점수에서 뺐는데, 예. 2018학년도부터는 이것을 2차까지 합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직 교사 이탈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걱정되는 것은 올해가 현직 교사가 이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돼요. 그러면 아마 서울은 또 경쟁률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요번에 임용고시를 못 보거나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대 졸업생은 딴 지역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죠? 다른 지역을 보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을 40%까지 줄여놔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배출을 해요. 그래서 광주교대는 지금 5명밖에 광주가 뽑지 않는데 학생들이 잠잠한 이유가 전남이 지금 400명 이상 뽑아요. 저희 정원은 350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남은 또 지금 미달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다 갖고 있군요. 어디는 갈 수 있다는 다 자신감이 있는데 저희가 도지역의 근무 여건과 대도시의 근무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젊은이들이 대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도서벽지 근무를 다 기피합니다. 교수님, 근데요, 한 군데 가면은 영원히 거기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순환 근무하시잖아요. 순환 근무를 하는데, 1986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도와 광역시 간의 순환이 끊겼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제가 주장한 것은,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니까 도와 광역시 간의 순환 근무는 트자. 그래야 도지역의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이게 조금 뽑으니까 늘려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올해도 지금 졸업생 대비해서 더 많이 뽑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385명을 뽑겠다. 이게 280명짜리 늘린 건데 요거는 좀 근데 문제는 있겠네요. 여기 경우에도 지금 적체 인원이 별로 없으면 좋은데 합격시켜놓고 발령을 못 받은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로 또 상당히 많이 뽑으면 이제 만약에 내년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에 이제 내년 학생들은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교대의 박남기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